네, 오늘도 구독자분의 학습법 문의 댓글 답변을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의 독해를 하는 아이인데 다른 건 잘하는데 주제 고르는 문제에서 주로 오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댓글이었어요. 일단 댓글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중에 영어는 잘하는데 이런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서 유독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어 실력이 맞는데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글 내용이 인간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글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이 다음 중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무서운 거는 이 글이 좀 더 이어져요. 그러면 후반부에는 당연히, 이 다음에는 당연히 2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견도 2번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글에서만큼은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문제 제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어떤 글은 문제 제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글이 있어요. 중립적으로. 그러면 말 그대로 중립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글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자. 그러면 그때는 답이 2번이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물론 이것까지 잘 해야 영어를 잘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게 영어 단어 더 외운다고 이런 게 문법을 더 공부한다고 나아질까요? 안 나아지죠. 자,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 영어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리를 해보면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실력적인 거와 국어 실력적인 거. 그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게 첫 단계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해결책이 중요한 건데 해결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풀어요.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1번이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2, 3, 4, 5번 선택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왜 아닌지를 아닌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글을 보실게요. 이 글의 요지가 뭐냐면 대략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 같은 모두에게 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 맞는 각각 사람마다 맞는 따로따로의 개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주제입니다. 답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선택지 2, 3, 4, 5를 왜 틀렸나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가령 2번은 왜 틀렸죠? 식물 때문이에요. 자, 식물이 나옵니다. 무서운 건 식물이 나와요. 근데 식물이 왜 나왔냐? 예실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식물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뭐 식물도 되고 과일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그러니까 예실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실분이었던 거를 주제로 확대해 버리는 거죠. 식물 때문에 틀리고 자, 3번은 왜 틀리죠? 정서적 교감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뭐 인격 형성이 아니고 자 4번도 왜 아니냐면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글의 요지가 아닌 거예요. 타인의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게 아니었던 글입니다. 그리고 5번은 더 중요한 게 1번과 반대죠. 1번은 뭐였죠? 사람마다 다른 거 이런 말인 건데 5번은 그냥 다 통일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거 그냥 하나 가지고 통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1번과 5번이 반대 관계에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정확히 따져보면 완전 반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반대 느낌을 가진 거에다가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1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오히려 2, 3, 4, 5번에서 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아니지? 왜 아니지?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아니지? 이런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정답률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매우 날카로워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문제집의 퀄리티입니다. 이게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책은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책은 그 선택지의 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가 뭐가 있냐. 이 지문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 있어서 선택지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답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냥 완전 이상한 소리라서 오답이 아니라 진짜로 교묘하면서도 그래도 확실히 아닌, 확실히 오답인 그런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거는 기출문제예요. 실제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 푸는 그거요. 그 실제 기출문제가 가장 믿을 만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쓰는 출판사인 세류 출판사의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책들은 제가 전부 다 본 것도 아니고 다 풀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확실한 거는 어떤 책은 별로 안 좋은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확실하고 안전하고 보수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지금 확실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퀄리티가 담보되어 있는 오답의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문제집으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왜 아닌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첫 번째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이미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약간 인풋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웃풋이죠. 제일 좋은 거는 지문까지 만들어내는 건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미 존재하는 지문을 보고서 먼저 정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정답, 뭐 제목, 뭐 주제, 그 요지,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오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답을 그냥 완전히 딴소리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되게 이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엄청 영어가 어려워요, 내용이. 이 글의 주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아무리 영어가 어려워도 그 나머지 선택지가 완전 딴소리, 뭐 태권도의 중요성, 뭐 우수성,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누가 그걸 고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오답을 구성할 때 교묘하게, 이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으면서도 답 같게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살짝만 공유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반대가 제일 만만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게 좋다, 그런 게 주제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반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말들은 굉장히 주제랑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방향성이 아예 반대이기 때문에 뭔가 답 같으면서도 절대 답은 아닌 그런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글 속에 등장하는 특정한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인데 사실은 읽어보면 전혀 딴판인 소리.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어 문제다 보니까, 외국어 문제다 보니까 뭔가 친숙한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답 같잖아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그런 선택지를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맞잖아요. 쉽게 말해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비빌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나마 좀 봤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이런 거죠. 그래서 대놓고 언급이 돼 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글에 그게 적혀 있다고 해서 이게 일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반드시 유지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이 글에 초점이 되는 내용을 골라야 되는 건데 그냥 언급만 되었다고 그게 초점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언급은 안 됐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 보편적인 진리, 그런데 이게 또 초점은 아닌 경우, 그런 거가 또 잘 나옵니다. 헷갈리죠? 왜냐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맞는 소리인데 이게 또 이 글에 해당되는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이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까지 말했을 뿐인데 막 무조건 성공한다, 보장되어 있다, 이런 식의까지 말을 가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활용해서 선택지를 잘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면 정말 좋아집니다. 왜죠? 이거는 말 그대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에요. 출제를 해봄으로써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이건 정말 교묘하게 잘 내셨네,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풀면 정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유료 회원분들을 위한 특강을 올려놨는데요.
그 특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조차도 그 특강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문제, 직접 구성한 선택지를 설명하면서 이 언급을 자세히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8,990원짜리 특강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광고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어떠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책이나 그런 자료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만약에 책을 사실 거면 그냥 일반 기출문제집, 모음집 사셔가지고 유형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버전 모음집 산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유형을 골라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런 기출문제 모음집을 사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는 거고요. 이건 스스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좀 더 강의 형식으로 필요하시면 물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아쉽다, 좀 더 확실히 알고 싶다 하시면 8,990원짜리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관련된 특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지를 뭐 만들기 위한 전용 특강 이런 게 아니라 독해 특강인데 거기서 그래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어떤 학생들에게는 진짜 이게 영어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영어 실력은 말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국어 실력이기 때문에 좀 되게 추상적이고 내가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는 거지를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식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를 자꾸 의식하고 가장 좋은 거는 출력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공유 드린 그 5가지 방법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